10년 동안 연예부 기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재벌가의 선택과 스타 가족의 비밀을 취재해왔지만 그날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귀에 남았다. 50억짜리 집 앞에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진 문장이 아니었다. 마치 그 순간까지 쌓아온 인생의 기준과 신념을 통째로 내보이는 선언처럼 들렸다. 화려한 외관,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건물 전체에 붙어있는 듯한 그 집 앞에서 소윤의 부모는 한 발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50억 원짜리 집을 마다한다는 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거의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여겨진다. 연예계에서는 더 그렇다. 성공의 척도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돼야 했고,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래서 이 선택은 곧바로 소문이 됐다. 위선이다. 이미 다른데 재산 숨겨놨겠지. 이미지 관리용 아니냐, 그 어떤 말도 사실 확인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날 허름한 주택 앞에 서 있던 부모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벽에는 세월이 남긴 금이 가 있었고 대문은 손으로 밀어야 겨우 열릴 정도로 삐걱거렸다. 주변에는 최신식 보안 시스템도 화려한 조경도 없었다. 대신 아이들이 자라며 남긴 낙서 같은 흔적, 바랜 자전거, 오래된 화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돈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은 이후 수많은 기사 제목으로 소비됐지만 실제로 들었을 때는 전혀 포장되지 않은 말이었다. 소윤의 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마치 이미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었고 수백 번 같은 답을 내린 사람처럼. 하지만 이 선택이 모두를 울렸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그 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수 아빠에게는 더 그랬다. 그는 연예계에서 강단 있는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그날도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아이 마음을 위한다는 말, 그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모두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김성수 아빠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지만 결국 쌓여 있던 것이 터져나왔다.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세상 보여주는 게 왜 죄입니까? 그의 말에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선택해온 길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혹시라도 틀렸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 감정은 너무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날카로웠다. 소윤의 아버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회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저희는 그걸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사연을 그날 그는 끝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예부 기자로서 나는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성공을 강요받는 아이들, 비교 속에서 자라는 마음,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칼이 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선택 앞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왜 더 좋은 집을 포기하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넓은 평수인가? 학군인가? 아니면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 느끼는 안정감인가?
소윤의 부모는 그 질문에 이미 답을 내린 듯 보였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연예계 안팎에서 계속 회자됐다. 어떤 이는 이 가족을 칭송했고 어떤 이는 김성수 아빠의 분노에 공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며 냉소를 보냈다. 논란은 커졌고 감정은 더 격해졌다. 하지만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건 김성수 아빠가 화를 터뜨리기 직전 보였던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이었다. 그는 분노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나는 과연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에게 던져진 것이었고, 어쩌면 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 질문은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공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답만을 정답처럼 외워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연예계를 취재하며 수많은 부모를 만났지만 그날처럼 어른들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모두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위함의 정의는 놀라울 만큼 제각각이었다. 며칠 뒤 나는 소윤의 부모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다른 기자들도 없이 조용한 찻집에서였다. 그들은 여전히 담담했고 그 선택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듯 보였다. 다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담담함 뒤에는 긴 시간에 걸쳐 축적된 후회와 다짐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 너무 많은 걸 가졌거든요. 소윤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너무 많았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었고 부족함을 느낄 틈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가장 부족했던 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이 늘 안전해 보였어요.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진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길 위에서는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소윤의 아버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고 그만큼 빠른 판단과 과감한 선택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유난히 말을 아꼈다. 우리는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패를 견디는 법은 가르치지 않죠.